지금 이 순간에도 단 3분의 1명씩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르신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혈압이 폭발하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엌 찬장 위에 혹은 거실,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여있는 그 건강 음식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정성껏 챙겨 드시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방가쇠를 당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의사가 좋다고 했고, 이웃집 친구도 드신다고 했고, 자식들이 비싼 돈 들여 사다 준 그것. 여러분은 그것을 드실 때마다 내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를 23년 동안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온 냉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낱낱이 밝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겠다며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오히려 혈관 속에 시한폭탄을 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난해 늦가을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의 박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할 만큼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도셨고 짠 음식은 철저하게 피하셨으며 60대 이후로는 술과 담배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혼자서도 혈압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부지런히 찾아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저 어르신은 100살까지 거뜬히 사실 분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늘 하시던 대로 일찍 눈을 뜨셨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하시려던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쭉 빠지더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는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달려왔을 때 박 어르신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혈압은 19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손주와 웃으며 전화통화를 하시던 분이 하룻밤 사이에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꼼짝도 못하게 되신 것입니다. 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그토록 건강을 챙기시던 분이 왜 이렇게 되셨냐고. 그런데 원인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집에서 드시던 것들을 확인하자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혈압에 좋다고 소문난 자식들이 사다 준 매일 한 줌씩 드시던 바로 그 건강 간식이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에 가공 처리된 그것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박 어르신의 혈관 속을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3가지를 분명히 밝혀드릴 것입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것들 중 어떤 것이 실제로는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둘째 반대로 어떤 것이 진짜로 혈관을 청소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지, 셋째, 그것을 내 몸이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단순히 몸에 좋으니 드시라는 뻔한 말씀이 아닙니다. 몇 시에 몇 개를 어떻게 씹어서 무엇과 함께 드셔야 하는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에서 나온 정확한 생존 지침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흔한 건강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광고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텔레비전 건강쇼에서 방송사 눈치를 보느라 절반만 말하는 그 내용의 전부를 여러분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다면 혹은 주변에 매일 건강 음식을 챙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소중한 누군가를 응급실에서 구해내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뇌혈관이 단 1분 동안 막히면 무려 190만 개의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됩니다. 190만 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읽는 단 몇 초 사이에도 혈관이 막힌 사람의 뇌에서는 수십만 개의 세포가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 데이터는 한 번 손상된 뇌 미세혈관은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뇌혈관이 얼마나 가느다란지 아십니까? 가장 가는 모세혈관은 머리카락 한 올보다도 훨씬 얇습니다.
60년,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온 그 가느다란 관들은 이미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 추위가 더해지면 상황은 급격히 위험해집니다. 찬 공기에 노출된 혈관은 마치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낡은 수도관처럼 급격히 쪼그라들고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맑고 깨끗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나트륨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뒤엉킨 혈액은 겨울 공사장 바닥에 굳어가는 진흙처럼 끈적하게 변합니다. 그 진흙 같은 피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을 억지로 통과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흐름이 느려지고 찌꺼기가 혈관벽에 하나둘 들러붙기 시작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뇌혈관은 막히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생명의 씨앗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호두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호두를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나온 호두 알맹이의 생김새가 우리 뇌의 주름진 모양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믿어온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놀라운 통찰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그 어떤 식품보다 압도적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끈적한 진흙 덩어리를 강력하게 쓸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좁고 딱딱해진 혈관벽에 매끄럽게 기름칠을 해주고 굳어버린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생명수와 같은 성분입니다. 추운 겨울 수축된 혈관이 받는 압박을 완화해주고 혈액이 보다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혈관 내벽을 정비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했던 68세 초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계셨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당장 내일 뇌경색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주무실 때마다 혹시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셨고 평생 고생만 한 자식들에게 병든 몸으로 짐이 될까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으로는 수치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이분의 혈관은 하루하루 더 위험한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값비싼 수입 영양제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추가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생호두를 정확히 7알씩 챙겨 드시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소금에 버무린 구운 호두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생호두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석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으신 초의 어르신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사인 제가 믿기 힘들 정도로 뚝 떨어져 마침내 안전한 정상 범위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혈관을 막던 나쁜 지방을 호두 속 착한 지방과 자연의 생명력이 강하게 밀어내고 막힌 혈관의 길을 다시 시원하게 뚫어준 완벽하고도 과학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호두의 얇은 갈색 속껍질이 입에 쓰고 떫다며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벗겨내고 하얀 알맹이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해드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에 쓰다며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바로 그 얇은 갈색 속껍질에 혈관의 산화와 노화를 막아주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무려 90% 이상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여러분은 돈을 주고 고지방 덩어리만 사먹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약을 밤새 다려놓고 진짜 약효가 담긴 진액은 버리고 물 위에 뜬 기름기만 삼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혀끝에 닿는 떫은 맛이 강하게 느껴지시더라도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혈관을 다시 살려내고 뇌세포의 만성염증을 끄는 생명의 맛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바로 이 호두 속껍질을 두고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루에 딱 7알, 더 많이 먹겠다는 욕심은 버리십시오. 7알이라는 적정량을 지키는 절제가 혈관을 살리는 호두의 효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껍질째
생호두 7알을 챙기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2글자가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과 맺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서약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밤잠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공포, 바로 치매에 맞서는 두 번째 생명의 씨앗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몬드입니다. 우리 뇌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마치 오랜 장마비를 맞고 방치된 낡은 자전거 체인처럼 서서히 녹이 슬고 굳어갑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산화되며 무너지는 과정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막이 바로 아몬드 속에 가득 찬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뇌신경세포를 겹겹이 감싸고 있는 얇은 보호막을 튼튼하게 재건하여 소중한 뇌세포가 파괴되는 속도를 근본적으로 늦춰줍니다. 뇌의 노화를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방패인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했던 72세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의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것을 깜빡해 냄비를 까맣게 태우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잦아지면서 혹시 내가 그 무서운 치매에 걸려 자식들의 인생의 짐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쳐온 분이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자책하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의사인 저조차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절망의 늪에 빠진 김 어르신께 비싼 수입 영양제 대신 매일 아몬드를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챙겨 드시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김 어르신은 손주들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시며 예전의 맑은 미소를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몬드가 뇌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당장 마트로 달려가 딱딱하게 볶은 구운 아몬드를 한 움큼 사서 우적우적 씹어 드시려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약해집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수분이 바짝 마른 구운 아몬드를 약해진 치아로 대충 씹어 삼키면 우리 몸은 그 좋은 비타민 E를 단 1%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화액이 점점 말라가는 노년의 얇고 약한 위장벽에 상처를 내고 지독한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 흉기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 딱딱한 아몬드를 어떻게 드셔야 뇌세포 깊숙한 곳까지 비타민 E가 스며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물을 이용한 불림에 있습니다. 생아몬드를 반드시 따뜻한 물에 반나절 이상 푹 불려서 만졌을 때 물렁물렁해질 정도로 부드럽게 만드신 후 드셔야 합니다. 물에 충분히 불리는 과정에서 아몬드 겉면에 붙어있는 소화방해 물질이 깨끗하게 빠져나가고 식감은 마치 푹 삶은 밤처럼 부드러워져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불려 먹는 것조차 번거로우신 분들은 믹서기에 넣고 고운 가루 형태로 갈아서 따뜻한 물이나 달지 않은 순수한 두유에 한 숟갈씩 타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도 뇌세포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대충 씹어 삼키는 음식과 위장을 혹사시키는 잘못된 습관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아몬드를 챙기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아름다운 노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게 짓눌리면서 언제 혈관이 터져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찬바람만 불면 혈압 수치가 미친 듯이 들쑥날쑥해서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생명의 씨앗에 온 신경을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좁아진 혈관이 받는 엄청난 압력을 부드럽고 안전하게 낮춰주는 천연혈관 확장제 피스타치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스타치오를 텔레비전을 보며 심심할 때 까먹는 비싼 외국산 간식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초록빛 알맹이 속에는 늙고 굳어버린 혈관을 살려내는 기적같은 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함께 혈관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내는 칼륨이 그 어떤 견과류보다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좁고 딱딱해진 뇌혈관에 뜨겁고 끈적한 피가 강한 압력으로 솟구치면 탄력을 잃은 혈관벽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얇게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참혹하게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롭던 한 가정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무너뜨리는 뇌출혈의 실체입니다. 피스타치오 속 성분들은 팽팽하게 긴장된 혈관벽을 마치 탄력 있는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늘려주고 혈관이 받는 무서운 압박을 세우르륵 풀어주는 훌륭한 조절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혈압 높은 어르신들께 피스타치오를 선뜻 권해드리기가 망설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나 길거리 트럭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흔히 파는 피스타치오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혈관을 향해 교묘하게 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오래되어 눅눅해진 견과류를 먹음직스럽게 꾸미기 위해 정체불명의 인공색소를 들이붓고 어르신들의 입맛을 자극하려고 화학 맛소금을 눈보라처럼 두껍게 코팅하여 팝니다. 혈압을 낮추겠다며 이 짠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를 한 줌 털어 넣으시는 순간 여러분은 혈관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혈압을 폭발적으로 치솟게 만드는 자살 행위를 저지르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피스타치오를 고르실 때는 껍질이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고 알맹이 겉면에 하얀 소금 가루나 반질반질한 기름기가 전혀 묻어 있지 않은 100% 무염 자연산만을 고집스럽게 고르셔야 합니다. 색깔이 부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붉거나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짠 가루가 묻어나는 것은 돈이 아무리 아까워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염 피스타치오라도 한 번에 20알을 초과하여 드시면 다 쓰이지 못한 지방이 뱃살로 쌓이고 혈액 속 중성지방으로 변질되어 다시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하루 최대 20알 이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짠 견과류를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드시는 어르신들이 전국 곳곳에 계십니다. 이 영상에 따뜻한 손가락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혈압과 사투를 벌이는 다른 어르신들의 화면에 이 영상을 추천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가락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부모님을 뇌출혈의 공포로부터 구해내는 위대한 생명구조 활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뇌혈관을 살리는 3가지 생명의 씨앗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온전히 내 몸속 피와 살로 만들어내는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실천 단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명약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제대로 흡수시키는 정확한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위장만 혹사시키는 쓰레기보다 못한 짐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어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결코 알려주지 않았던 기적의 333 섭취 공식을 아주 상세하고 집요하게 낱낱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바로 아침 7시라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밤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을 통해 엄청난 양의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혈액은 마치 물기가 바짝 마른 갯벌의 진흙처럼 하루 중 가장 끈적끈적하고 치명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뜻한 이불 밖을 빠져나와 서늘한 새벽 공기에 몸이 노출될 때 뇌혈관은 극한의 추위를 느끼며 강하게 수축합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가시다가 뇌경색으로 픽 쓰러지십니다. 따라서 기상 직후인 아침 7시에 3가지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것은 단순히 빈속을 달래는 가벼운 간식이 아닙니다. 밤새 꽁꽁 굳어있던 혈관에 생명의 시동을 걸고 윤활유를 들이붓는 아주 숭고한 구명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바로 30번이라는 인내의 씹기 과정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성격이 급하시거나 치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견과류를 입에 넣자마자 2~3번 대충 오물거리다가 꿀꺽 삼켜버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견과류는 본질적으로 식물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단단하게 뭉쳐놓은 고밀도의 식물성 지방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대충 씹어 위장으로 넘겨버리면 소화액이 턱없이 부족한 노년기에 얇고 연약한 위장은 이 단단한 지방벽을 스스로 분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장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정성껏 챙겨 먹은 영양분이 뇌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소화불량이라는
고통스러운 가스로 돌변하여 하루 종일 배를 콕콕 찌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맑은 침 속에는 굳은 지방을 부드럽게 분해하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입에 견과류를 넣으셨다면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며 무조건 30번 이상 아주 잘게 부서질 때까지 집중해서 씹으셔야 합니다. 입안에서 고소한 즙이 완전히 흘러나와 마치 부드러운 물처럼 변할 때까지 오래오래 씹고 음미하는 그 끈질긴 인내심이 바로 딱딱하게 굳어가는 뇌세포를 부드럽게 깨워내는 의학적 마법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바로 45도의 따뜻한 물 150ml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섭취 과정의 완벽한 완성점이자 오늘 제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한 생존 기술입니다. 견과류를 30번 꼭꼭 씹어 삼키신 직후에 반드시 천보다 약간 높은 45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반 컵 정도인 150ml씩 천천히 나누어 마셔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난 뒤 하얗게 굳어버린 기름진 프라이팬을 차가운 얼음물로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기름기가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 아무리 독한 세제와 수세미로 벅벅 문질러도 절대 닦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따뜻한 물을 붓는 순간 굳어있던 기름은 순식간에 사르르 녹아내려 아주 부드럽고 깨끗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혈관 사정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식물성 착한 지방인 견과류를 먹고 습관적으로 찬물을 들이켜면 위장 속에서 지방이 차갑게 굳어버려 소화 기능이 멈추고 생명 물질들은 그곳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45도의 따뜻한 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정성껏 씹어놓은 견과류의 혈관, 청소 물질과 뇌신경 보호 비타민이 아주 부드러운 액체 상태로 녹아내리면서 체내 흡수율이 200% 이상 폭발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가정에서 45도라는 물 온도를 쉽게 맞추시려면 펄펄 끓는 뜨거운 물 반 컵에 실온의 생수 반 컵을 1대1로 섞으시면 위장에 가장 편안한 온도가 완성됩니다. 물의 양을 150ml로 제한하는 이유도 정교한 의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너무 많은 물을 한꺼번에 들이켜면 밤새 휴식을 취하던 신장에 갑작스러운 과부하를 일으키고 묽어진 위액이 오히려 견과류의 소화를 심각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딱 종이컵 한 컵 분량인 150ml의 따뜻한 물이야말로 늙은 위장을 부드럽게 코팅하고 견과류의 알짜 영양소만을 뽑아내어 뇌혈관 속으로 힘차게 밀어넣는 가장 완벽한 생명수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생호두 7알과 불린 생아몬드 무염 피스타치오 20알을 꺼내시고 속으로 하나부터 30까지 세며 천천히 씹으신 뒤 뜨거운 물과 생수를 반반 섞은 따뜻한 물 15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위대한 333 공식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그 어떤 노인성 질환 앞에서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방패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대신 챙겨보고 계시는 젊은 자녀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화면을 캡처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두십시오. 그리고 333 공식, 즉 7시에 30번 씹고 45도 따뜻한 물 마시기를 큰 글씨로 종이에 적어 부모님 댁 냉장고 문 앞에 붙여드리고 매일 아침 안부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비싼 영양제를 사다 드리는 것도 물론 훌륭한 효도입니다. 하지만 뇌경색이라는 비참한 공포로부터 부모님의 맑은 정신과 온전한 육신을 매일 아침 가장 앞장서서 지켜드리는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감히 환산할 수 없는 진짜 위대한 효도이자 자식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매우 불편하고 무서운 진실을 더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 해도 여러분의 부엌 찬장 한 켠이나 냉장고 깊숙한 구석에 숨어있는 그것이 오늘 밤 여러분의 목숨을 조용히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너무나도 지독한 배고픔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마치 하늘이 내리는 큰 죄악처럼 무겁게 여기십니다. 자식들이 모처럼 큰맘 먹고 비싸게 사온 귀한 견과류를 차마 훌쩍 다 드시지 못하고 아끼고 또 아끼시느라 겹겹이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어 냉장고나 냉동실 맨 구석자리에 몇 달이고 심지어 1년이 훌쩍 넘도록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진료실에서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알뜰하고 순박한 습관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의 남은 생명을 무참히 갉아먹는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고자 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본래 수분이 아주 적고 지방 성분이 꽉 차 있어서 공기와 조금만 접촉하거나 주변 온도가 미세하게 변하기만 해도 무서운 속도로 산패가 진행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미세, 곰팡이가 소리 없이 피어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냉장고나 냉동실은 차가우니 절대적으로 안전한 무균 금고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찬을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바깥에 따뜻한 공기가 훅 밀려 들어가면서 차가운 견과류, 비닐봉지 안쪽에는 이슬처럼 습기가 축축하게 맺히게 됩니다. 이 축축한 습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온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피어나는 곰팡이는 우리가 흔히 식빵 테두리에서 보던 그런 가벼운 곰팡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자 혈관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치명적인 독소인 아플라톡신을 쉼없이 뿜어냅니다. 이 아플라톡신이라는 악마 같은 독소는 여러분이 아무리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푹 삶거나 가스레인지, 센 불에 바짝 볶아도 절대 죽거나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아주 지독한 존재입니다. 제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던 어느 추운 겨울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온몸이 땀범벅이 되도록 살려내려 애를 썼지만 결국 가족들의 통곡 속에 눈을 감으신 69, 세 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어르신은 사랑하는 딸이 지난 추석에 건강하시라며 사온 비싼 수입산 캐슈넛을 참아 아까워서 다 드시지 못하고 냉장고 야트막한 구석에 무려 8개월이 넘도록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꺼내보니 겉보기 색깔이 조금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했지만 그 비싼 것이 아까운 마음에 곰팡이가 심하게 핀 부분만 대충 털어내고 남은 것을 몽땅 입에 털어넣어 씹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뒤 윤 어르신은 얼굴이 새노랗게 변한 채 급성 간부전과 함께 뇌혈관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다발성 뇌경색으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아플라톡신 독소가 해독을 담당하는 간세포를 무참하게 파괴해버렸고 독소로 가득 찬 혈액이 온몸을 돌며 뇌혈관 내벽에 극심한 급성염증을 일으켜 거대한 혈전 덩어리가 뇌로 쏟아져 들어간 것입니다. 응급실 침대로 한 걸음에 달려온 딸은 이미 새카맣게 죽어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지만 독소는 이미 온몸의 주요 장기를 잔인하게 멈추게 한 뒤였습니다. 단돈 몇만 원어치의 상한 견과류가 아까워서 차마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했던 그 찰나의 미련이 결국 수천만 원이라는 중환자실 병원비로 처참하게 돌아왔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렀습니다. 상하고 냄새나는 음식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곰팡이가 잔뜩 핀 독약을 아깝다며 내 몸속에 집어넣어 스스로의 존엄한 생명을 갉아먹고 곁에 남은 가엾은 가족들에게 평생 갚지 못할 병원비 빚더미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냉동실에 얼려두면 곰팡이도 얼어 죽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영하 20도의 꽁꽁 언 냉동실 안에서도 곰팡이 포자는 죽지 않고 동면하듯 살아남아 호시탐탐 여러분의 약해진 몸을 노리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언 견과류를 실온에 꺼내놓는 순간 급격한 온도 변화로 결로 현상이 생기며 그 물방울을 빨아들인 곰팡이는 이전보다 수십 배나 더 맹렬하고 폭발적인 속도로 치명적인 발암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실천하셔야 할 행동 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찬장 구석구석까지 전부 살펴보십시오. 사온 지 한 달이 훌쩍 넘었거나 코를 댔을 때 퀴퀴하고 쩐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거나 알맹이 색깔이 탁하고 어둡게 변했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눅눅하고 끈적한 느낌이 드는 견과류가 단 한 알이라도 있다면 미련 갖지 말고 비닐봉지에 담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실 때
마음속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응급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던 윤 어르신의 창백한 얼굴을 반드시 떠올리십시오. 그 이미지 하나가 여러분의 아까운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견과류를 구입하실 때는 대용량으로 포장된 싼 물건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2주일 안에 모두 드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소포장 제품만을 고집스럽게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곰팡이의 습격으로부터 뇌혈관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하고 완벽한 생존 방패가 될 것입니다. 푼돈을 아끼려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잃고 자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어리석고 잔인한 선택을 오늘부로 영원히 멈추어 주시기를 의사로서의 모든 명예와 양심을 걸고 뜨겁게 호소드립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다가올 내일의 아침을 한번 머릿속으로 찬찬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부드린 이 생존의 지침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단호하게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평온한 축복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뇌혈관이 막힐까봐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던 불안한 시간들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고 깨끗해진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따뜻한 생명력이 힘차게 흘러가게 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 산책로를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두 다리로 당당하고 힘차게 걸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또렷하게 부르며 맑은 정신으로 그 아이들이 훌쩍 자라나는 모습을 건강한 눈으로 오래도록 지켜보시는 것, 자식들의 어깨에 병수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걷고 스스로의 정신으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노후는 없을 것입니다. 건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내 젓가락 끝에서 내리는 단호한 선택과 굳은 의지가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낡고 병든 과거의 습관들과 영원히 작별하고 저와 함께 피가 맑아지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당당히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이 찬란하고 건강한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하겠다는 굳건한 다짐의 의미로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한글로 안심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안심이라는 두 글자는 뇌경색과 치매라는 무서운